자, 제안해 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학생의 날을 기념해서 또 동시다발 집회를 대학에서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 집회 보고 및 오늘 호소문 낭독을 준비하신 학교의 총학생회장님 계십니다. 한양대 총학생회장님 모시고 오늘 대학생들이 진행한 동시다발 집회 보고 호소문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전국 동시다발 학내 집회를 마무리하고 이곳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애국한양 44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오규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학생들이 벌써 그 전국 대학생 시국대를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박근혜 퇴진을 위한 CUK가 만들어졌는데요. 그곳에서 저희가 총학생회에서 먼저 발의를 했던 학내 동시다발 집회를 지금 끝마치고 왔습니다. 많은 학교들에서 이미 진행을 하셨고 지금도 끝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단순히 학내 집회를 하면서 학생분들 뿐만이 아니라 학내 구성원, 이제 교수님들, 교직원분들, 그리고 동문분들까지 함께 이렇게 학내 집회를 진행하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가까운 왕십리역 광장까지 진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호응해 주셨고 거기에 있어서 양해까지, 차까지 멈춰 서가면서 봐주신 시민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저희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잘 끝마쳤고 저희가 11월 12일 민중총궐기를 기약하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읽어드렸던 호소문을 여기서도 똑같이 준비한 호소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차례 언제 오는데? 모르겠어. 기다려봐. 네, 저희 한양대학교 구성원분들한테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한양인에게 보내는 편지. 시국이 어려워지고 나라가 혼란에 빠져서 그런지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지금의 해결되지 않는 시국처럼 꽁꽁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추운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힘겹게 살다 보니 정치적 사안들에 눈 감으며 살기도 했습니다. 내 삶에 직결된 문제이지만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역설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대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주위에서도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무관심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사회의 분위기와 정치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우리를 경쟁으로 내몰고 정치는 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게끔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는 많은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며 정치를 혐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하게 살고 있던 우리들이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행동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회 분위기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외면해왔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부터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이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직접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개인 연서명을 시작으로 내일 저녁 광화문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도 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제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고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온당히 함께 행동합시다. 11월 12일 모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큰 힘을 만드는 민중총궐기에 함께해서 주권자인 우리가 잘못한 그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큰 물결이 되어 6월 항쟁 때처럼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애국한양 학생 그리고 구성원분들과 함께 그 길에 끝까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애국한양 44대 총학생회장 오규민. 화이팅! 네, 학내에서 실천하고 앞으로 11월 12일까지 더 열심히 싸울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설 거라 생각하는데
그 중심에 한양대 더 많은 실천과 네, 나서달라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자유발언을 연달아 듣는 순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고 굵은 발언 감사하겠습니다. 3분의 제한 발언이라 해서 3분을 꼭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발언 신청하신 김호준님, 배근호님, 네, 유신고 3학년 학생, 그 다음에 김유진님 다 앞으로 모시고 발언 차례차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는 동안 구호 같이 외치겠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최순실을 구속하라! 최순실을 구속하라! 네, 두 분 더 오셔야 되는데요. 여기 앞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호준님, 네, 배구현님, 네, 유신고 3학년 학생 다 앞으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바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보세요? 대전에서 제일 좋은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백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광장에 나오는 시민들의 숫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잃어버린 제 국가와, 제가 원래 국가주의자는 아닌데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근데 잃어버린 국가와 제 자신을 찾으러 이제 저도 이곳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4년 동안 이제 공부하고 고찰하고 고뇌했던 정치학을 배우면서 느꼈던 이제 뜨거워졌던 마음, 그리고 추구해야 할 올바른 가치, 정의, 이제 이런 것들을 일개 무당과 그 신도들에게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믿었던 우리나라는 공정하고 정의롭고 아름다워야 하고 깨끗할 그런 공정한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는 나라라고 믿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전혀 공정하지 않고 불공정하고 더럽고 편파적이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변했습니다.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떨려갖고 네. 옛말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이제 우리가 그 매를 먼저 맞았으니 최순실하고 박근혜에게 이제 우리가 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항상 돌려줬습니다. 아직은 미진하지만 일본 놈들에게도 돌려주고 있고, 이승만에게도 돌려줬고, 전두환에게도 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죽어야지 돌아가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한테 우리가 돌려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초리로 맞았으면 몽둥이하고 방맹이를 들어갖고 좀 이제 후들겨 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쁜 소식을 하나 전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마지막. 네. 이제 경상북도 성주, 사드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경상북도 성주가 고향인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습니다. 사드 배치한다 했을 때도 꿈쩍도 안 하던 작은아빠, 삼촌, 고모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선거 때부터 절대 미친 연놈들 안 뽑겠다고 저한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올라온 게 이거 전달하려고 올라왔는데 서두가 길어져가지고 이제 바뀌어야 될 거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의 마음입니다. 이제 사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양계장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가 한 번도 구호 이런 거를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그만 내려와라. 아, 내려와라! 양계장으로 돌아가라. 양계장으로 돌아가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라를 위해 힘쓸 수 있는 이 자리를 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저기 그 5번 출구로 걸어가다 보니까 자칭 막 기독 애국연합이라고 막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막 그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박근혜를 두둔하는 이유가 박근혜가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의 지도자라고 믿고 그러는 것으로 압니다. 박근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 아닌 문재인 후보를 지도자로 세우시려 했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권력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대통령이 된 자이며, 이유 없이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을 어기고 죄 없는 약 300여 명의 학생들과 성실한 동물을 죽음으로 몰러가 놓고 전혀 책임감이라고는 쥐뿔도 없어 보이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명도 어기고 자칭 목사 최태민과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를 섬긴 자인데 어찌하여 이런 사탄의 하수인을 주장할 수 있나요? 그리고 박근혜의 아비 박정희가 했던 실수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파렴치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네요. 창피한 줄 아세요, 정말.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칭 경찰들을 비판하고자 나왔습니다. 오! 지금 경찰들은 시민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시민을 위협하고 있으며 죄 없는 농민을 죽인 살인자 집단이며, 당신들을 경찰을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살인자 집단입니다. 맞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승진에만 눈이 멀어 사사건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트집을 잡아 범칙금이나 끊기와 뿐 건달보다 더한 양아치 집단이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독재자에 충실한 개가 되어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독재 정권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사법경찰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있다면 잘 들으세요. 독재 정권의 개가 되지 말고 자신이 국민들을 지키고 있다는 긍지심을 다시 가지고 시민들을 위협하지 마세요. 오! 당신들은 이미 경찰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당신들은 옛날 DJ 덕의 노래 포졸이 짭새라고 불려야 마땅한 인간 쓰레기들의 집단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탈취하려 한 짭새를 잘 들으세요. 헌법에 범죄자라도 죄가 완전히 있다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권적으로 대우해줘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뭐만 하면 헌법 위반 인간들이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유가족분들의 안전을 침해한단 말인가요? 당신을 지금 하는 꼬라지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분들을 무차별적으로 가두던 일본 순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날 텐데 평화롭게 시위하는 시민들을 가축 잡듯 끌고 가는 게 그 시절 외놈들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밖에 경찰분들 많이 보이는데 평화롭게 시위하는 시민들을 잡으러 온 거라면 당장 돌아가세요! 오!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경찰이 되겠다는 초심은 어디로 갔나요? 지금이 범죄만 일어난 시간인데 여기 오시지 말고 지금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구하세요. 감사합니다. 와!